검찰개혁 중에 보안수사권에 대한 두 후보 간에 완전히 의견이 다른데 조국 후보가 주장하는 제한적 보안수사권 폐지와 김용남이 말하는 보안수사권 존립 주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도 자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고 오늘 주제 아주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가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줘서 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조국 후보도 하셨더라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저는 일관돼요. 계속 맞습니다. 입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100만 건이 훨씬 넘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 명이 있는 거거든. 네. 사건이 100만 건이 넘는다는 얘기는.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정말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는 사건 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 간단하게 확인하고 수사에 바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주장이고 일관된 입장이죠. 일관된 입장이에요. 근데 조국 후보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 주장을 하셨더라고. 네, 여러분들 영상을 다 보셨죠?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상은 김용남의 주장인데요. 마치 조국 후보가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자기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조국 후보가 말한 보안수사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제가 설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무엇이 차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대통령실과 법무부 사이에 의견차가 확 난 거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모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수사, 네. 경찰의 모든 수사에 모두 개입할 수 있다. 예. 한쪽은 아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등등 여러 조건이 예. 있습니다. 조국신당은 당연히 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안 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특히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의 범위 문제는 좀 간명한데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가 문제는 자꾸 법무 분야, 행안 분야 이런 문제로만 가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느 쪽 소속으로 하든 간에 반드시 동시에 실현돼야 될 부대 조건이 있다. 이 점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면적인 보안수사 요구권을 또는 보안수사 인정을 하고 탈검찰화되지 않은 법무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또 하나는 중수청 안 간다. 전부 공소청에 남겠다. 이유는 중수청으로 가는 순간 검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에 있겠다라는 얘기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소청에 있으면서 그 공소청에 또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소청이 규모가 작은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검찰개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거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예.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제 해결의 쟁점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 두냐의 문제로만 보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대 조건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법무부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괜찮은 모델이 된다.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해결이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안수사 요구권 또는 직접 보안수사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법무부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따로 모이셔야 돼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조국 후보가 이야기하는 검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평택을 후보가 이야기하는 바로 보안수사권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핵심적인 주장 조국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수사 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 허용입니다.
극히 예외적. 그런데 김용남은 사법 효율성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허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 설립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제한적 보안 수사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용남은 100만 건 이상의 사건 처리를 위한 효율적 정확성을 이야기하죠. 검찰이 모든 수사권에 개입하여 과거로 희귀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조국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고, 김용남은 불필요한 절차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법무부 등등 행안부 등등과 아주 논의 있게 앞으로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남은 본인의 일괄된 주장과 상대 진영, 즉 조국 입장, 그 변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악의적인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검찰 개혁의 완성과 권한 제한 부분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수사는 경찰 또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제한적 조건을 보면요, 동소시효, 임박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국 대표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적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모든 수사에 대한 개입은 과거 검찰권 남용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 기능을 계속 가지려 하는 현상을 검찰 개혁의 후퇴로 보는 거예요. 조국 대표님은. 김용남은 실무적 효율성과 일괄성 부분으로 갑니다. 효율적 사건 처리 부분에서 연간 100만 건이 넘는 형사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면 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다는 아주 나름대로의 입장이죠. 범위 준수 부분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그 내로 보안 수사를 한정한다는 구체적인 법적 가드라인까지도 제시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과거부터 일괄되게 이 입장을 유지해 왔어요. 그것을 자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대표 측에서 또 조국 대표님이 유사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을 짚어내어 일종의 입장 수렴 현상을 언급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조국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김용남은 재판 절차의 속도와 정확성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국은 억제 방점을 두고 있고, 김용남은 활용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조국 후보가 과거에 말한 보안 수사권 극제한 발언이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물타기하면서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비열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고, 누가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김은선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은 완전한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고요, 검찰들이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용남은 바로 검찰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누가 지킬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정치 검찰들을 누가 끌어낼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주면요, 저는 조국입니다. 조국이야말로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다. 바로 그 최전선에 조국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김용남 후보가 발표한 내용 중 상당수가 조국 후보가 앞서 강조해온 내용과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김용남 후보의 공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평택항, 햇빛연금 및 아리백 거점, 그리고 평택항 준설 유유 수면을 활용해서 국내 최대 규모 500메가와트 태양광 단지 조성,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겠다. 이건 전남 신안 모델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인근 주민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벌써 현실화 시키기 위해 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LNG 인수기지, LNG 수소 생산 비축, 이 수소 생산 비축 시설을 연계해서 아리백 선도 기지를 구축하겠다. 서부 지역 치안 및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 및 북부경찰서 조기 확공, 그리고 경기 남부 공공의료원 유치 및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교통혁신
핵심 부분으로 KTX 경기 남부 역사 신설 및 신안산성 안중역 연장 조기 추진, 자동차 물동량 1위인 평택항의 강점을 살려 자동차 부품 및 정비 클러스터 구축하겠다. 그리고 KTX 경기 남부 역사를 빨리 신설하겠다. 그리고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 둘 다 최우선 순위죠. 조국 대표님과. 그리고 의료 부분의 경기 남부 공공의료원 아까 말씀하신 거 유치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 요거는 조국 대표님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산업 아리백 이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3단 조성 요것도 조국 대표님이 공약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조국 대표가 앞전부터 강조해왔던 것들이에요. 위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하고 요 제가 밑에서 얘기했죠.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KTX 경기 남부역 신설 그리고 신안 산성 안중역 연장 그리고 BRT 간선망 구축은 이미 5월 3일 날 조국 대표님께서 상세 발표를 하셨고요. 평택을 글로벌 AI 넥서스로 명명하고 아태 AI 센터 유치,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 국가적 프로젝트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또 이 조국 대표님이 출마하면서 조국 후보의 공약은 대평택 시대를 열겠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정책 발표를 6번 이상 하면서 세부 공약들을 아주 구체화했습니다. 여러분들 발표된 공약들을 분야별로 확실히 정리해 보면요. 미래사업 더 글로벌 AI 넥서스 평택 조국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비전으로 평택을 반도체 생산 기지를 넘어서 세계 AI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사입니다. 이게 5월 6일 날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유치. 자, 요거는 글로벌 AI 컨퍼런스와 기술 표준을 주도한 국제센터를 평택에 유치하겠다. 세계 최초 수준의 AI 리빙랩 구축 부분으로 평택의 실제 도시와 산다를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시험도로 그리고 자동화 항만에 결합된 거대 시험장을 대개조하겠다. 이런 공약이죠. 그리고 피지컬 AI 확산센터 부분에서 제조 물류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리고 평택 특화 AI 과학영재학교 신설하겠다 하셨어요. 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연계해서 초중고부터 이어지는 AI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그것을 구축해 가겠다 공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통 혁신 부분이죠. 평택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고 동서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0대 비전을 4월 24일 날 발표했습니다. 누가요? 조국 후보가. 대중교통비 제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1단계로 아동 청소년 6세에서 8세 및 어르신 65세 이상 시내 마을버스 무료화, 2단계로 청년 19살에서 23세 및 농촌이죠. 지역을 무료화 확대하겠다. 그리고 3단계로 평택 시민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겠다. 이것을 단계별로 그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철도망 확충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KTX 경기 남부 역사 신설, 그리고 신안산성 안중역 연장 조기 추진, 그리고 안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그리고 서부 지역 고급형 BRT 구축하겠다. 그리고 똑버스죠. 이 똑버스의 서부권 전면 확대, 산단 무료 통근 버스 및 학생 통근 셔틀 지원하는 방안 하셨고요. 복지 및 건강 부분으로 사회권 선진국 평택을 만들겠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권 비전을 평택에서 이식하겠다. 생명 골드타임 책임병원,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의료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립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24시간 달빛 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그리고 거점별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그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1인 가구 주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또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에너지 및 환경,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위해 평택의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아리백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안 같아요. 그리고 탄소 제로 그린 산단을 만들겠다. 노후 산단의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고 도시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역 현안을 방치하거나 부패한 의원을 시민이 직접 파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우리가 진짜 바라던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지역 현안을 방치하거나 부패한 의원을 시민이 직접 파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그 법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권 심판 부분에서 검찰 개혁 및 조기 종식 과제를 완수하여 평택 시민의 자부심을 회복시켜드리겠다. 김용남 후보의 5월 6일
발표를 보면요. KTX 역사 건립, 서부경찰서 신설 등 사실상 여러분 조국 후보가 닦아놓은 평택 대도약 프레임에 올라탔죠. 여러분 올라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스무스하게 올라탔습니다. 특히 교통과 인플라 부분은 뭐 지역 오랜 수건 사업이잖아요. 자기가 그걸 뒤따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공약이 같다고 해서 제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공약도 좋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공약도 겹칠 수 있지 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김용남 후보가 공약하는 것을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대로 뺏겼죠. 공약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김용남 후보가 다음에 조국 후보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공약이 나올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게요. 이번에 김용남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추미애 후보를 소환해서 마치 민주당이 아니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김용남은 말을 했습니다. 김용남은요. 마치 경기도지사 추미애 그리고 평택시장 최원용 이 두 분들은 전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조국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가 명확하게 하신 말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함께 하고 갈게요. 겸손은 힘들다 정준이의 눈이라는 영상에서 조국 대표가 하신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자체에서 사실 또 해결하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은 이제 별개로 진행되는 셈이긴 한데 이 선거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거버넌스를 고려하실 때 이후에 이런 자치단체장 당선자와 이 지역구 이제 의원으로서 같이 해나갈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이제 소속 정당은 조국혁신당이고 저는 평택시장은 민주당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과 시장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추미애 전 의원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추 장관님이 소속은 민주당이시지만 사실 저하고 추 장관님은 제가 법무부 장관하고 바로 이어서 법무부 장관 하셨고 사적 친교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협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추 장관님과 관계가 좋다 이런 거 말고도 크게 보게 되면 저는 조국 민주당이 연대와 협력 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성급한 얘기긴 합니다만 김용남 후보가 되면 민주당 소속 후보가 한 명 더 느는 거 아닙니까? 그와 다르게 제가 된다면 오히려 저는 범민주진보진영 민주당 혁신당을 포함한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중에 여러분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자가 네거티브 문제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압니까? 네거티브는 2, 3등이 하는 거라고 조롱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지는 2등, 3등입니다. 근데 조국 대표가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본인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네거티브는 2등, 3등이 하는 거라고 조롱을 했어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과거 윤석열이가 과거에 했던 짓이, 과거에 윤석열이가 하던 모습이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과거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한테 했던 행동이에요. 조롱하고 하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당이 아니면 안 돼. 또 내가 민주당이니까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추미애도 평택시장도 안 들어준다. 마치 추미애도 평택시장도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당선될 건데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아마 어렵다. 안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식의 발언. 이 민주국가의 지방행정의 기본 원리를 완전 저버리고 협치를 부정하는 논리 아닙니까? 특히 지방행정은요. 지역의 대변자로서 행정부와 협력해야 하고 국회의원님들 누구들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협박인가? 조국이 당선되면 민주당 도지사와 시장이 협조를 안 하겠다는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은 평택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평택 시민들의 선택권을, 이 불안함을 조장해서 이 평택 시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평택 시민의 이익보다 자기의 당선이 우선시되는 아주 이기주의적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짓거리예요. 조국 후보가 먼저 비전을 던졌고 김용남 후보는 이를 뒤늦게 자기가 가져와서 행정 라인을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추미애 후보까지 땡겨와가 시장 후보까지 땡겨와갖고요. 요거는요 제가 딱 표현하면요 마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와서 자기가 다 차렸다고 우기면서 이 밥상은 내가 차렸어 하면서 조국 대표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와가 자기가 다 차렸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혼자 처먹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공약이 중복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리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후보로서 보여주는 그 태도가 후보로서 매우 보기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후보끼리 같은 진영에서 선의의 경쟁은 안 하고 우리 당 후보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 유권자를 기만하는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후보한테 표를 줘야 되겠습니까?